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저희 퍼스틴하고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생기부 집중분석 세미나 생기부 웨비나 시즌2죠. 그래서 오늘은 세부 특기 사항 중에서 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고요. 이제 저희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 보고 계시고, 저는 주로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면서 축적된 여러 가지 자료와 노하우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세미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쪽하고 세부 특기사항 과목 세트 쪽에 이런 것들을 조금 항목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번째 시간으로 과학 관련 과목들의 세특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전반부에는 뭐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입시와 관련돼서 생활기록부가 왜 다시 더 부각되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소개서 페이지에 관련된 논의, 그다음에 뭐 생활기록부, 블라인드, 양식변화 이런 어쨌든 입시 전반적인 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과학 관련 과목들이 크게 뭐 이 정도 있죠. 어쨌든 통합과학,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계열 크게 잡았을 때 이런 과목들의 세특들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리고 좋은 세특과 나쁜 세특의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전반적인 좀 생활기록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벌써 한 3년 전 일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런 발표가 나갔었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없앤다. 자기소개서는 그래서 올해 고3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근데 당시 19년 중2니까 현재는 이 친구들이 벌써 고2가 되어 있는데 대입부터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조금 오보가 나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고3들이 치른 입시가 23년도고요. 24년도면 고2들이 치를 입시인데 2024년 이후에도 정규 교육과정 내 비교과 영역의 주요 항목들은 여전히 대입에 반영됩니다. 즉 모든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 폐지라고 나왔던 그런 보도에 대해서 이제 소명 자료가 이제 그 반론 보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년 전 기준 봤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24년도 이후에도 자율활동, 정규 동아리, 그다음에 공사 및 진로활동 등은 여전히 대입에 반영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이제 왼쪽은 이제 현 고3이 될 거고요. 요 오른쪽 칸이 이제 현 고2가 될 텐데 빠지는 게 뭐냐 하면 결국 기존에 들어가던 거에서 자율 동아리 빠지고요. 그다음에 뭐 청소년 단체 뭐 이런 거 넣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봉사 중에서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에 무슨 봉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학교 봉사 동아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수상 경력 그리고 독서 활동들이 빠진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보통 자동 공진 창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빠지는 것처럼 잘못 알려놓고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제 생활기록부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글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내신으로 흔히 말하는 숫자와는 다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고 글자 수도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써줘야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뒤에서 보시겠지만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를 반영하는 경영들에서는 유의미하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죠. 블라인드 평가 되면 뭐 그거 어느 학교 생기분인지 몰라서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것이 성균관 대학교에서 자기는 입학 설명에서 실제로 공개했던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가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이제 고2들은 아마 수상식 조금 빠지겠죠. 수상식 빠질 텐데, 이런 인적 사항 조금 블라인드가 되지만 여전히 이제 그 학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교과 편성 자체는 학교만의 개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어떤 학교의 유형 정도는 파악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평가가 도입될 때부터 이제 저와 같은 이제 입시를 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성균관대학교가 나왔으니까 성대 기준으로 하자면 성균관대학교에 그러니까 지원한 학생이 많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르게 된 것만 해도 이뻤는데. 네, 맞아. 제가 모드 음성을 좀 해야겠네요. 자꾸
볼륨 키시는 분이 있어서. 네,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에 지속적으로 지원자를 보내온 고등학교의 생기부는 아마 알아볼 것이다. 눈에 익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보통 성균관대학교에 지원자도 별로 없었고 합격자도 별로 없었던 학교라면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알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 요것과 하나 이제 또 하나 표식에서 이제 일하셨던 분들이 하시는 얘기 뭐냐면 동일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생기부를 모아보는 기능이 있다. 왜냐하면 좀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그 전혀 다른 생기부끼리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모아보기 기능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특정 학교에 성균관대학교를 한 7, 80명 지원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레벨 학교인지는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몇 명, 뭐 서너 명, 두세 명밖에 없다. 그것도 역시 또 어느 학교인지 나오는 거고 대충.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신에서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이제 뭐 되게 잘하는 학교들은 보통 5에서 10 사이잖아요. 한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고나 조금 성적 차이가 벌어지는 학교들은 20에서 25까지도 넘어가죠. 그래서 그런 걸 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유형 파악은 가능하다. 그리고 많이 보내는 학교는 학교 어느 학교인까지도 알아볼 수밖에 없다. 일부러 모르고 싶어도.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평가 자체는 대입에 있어서 그렇게 이것이 핵심적이고 무슨 유불리가 갈리는 주요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생활기록부가 중요하다는 거를 학교 측 설명의 자료를 가지고 또 한번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 이제 뭐 교내 수상 자체는 이제 지금 고2부터 빠진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상 같은 경우는 또 우회적으로 생기부에 써주려고 노력들을 하시죠. 그리고 마치 이제 전혀 필요 없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의 탐구 활동. 이게 탐구 활동인데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창체잖아요. 그러면 창체가 소용없단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죠. 자, 이건 서울대학교 이제 제가 홍보 영상에서 따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 성취도 이게 이제 내신입니다. 이 내신이 아무리 좋다고 쳐도 뭐를 해야 된다? 지적 성취 수준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야? 단순히 숫자만 좋아서는 안 되고 여기에 상응하는 이 학생이 소위 말하는 앞에서 봤었던 탐구 활동이라든가 독서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보겠다는 거죠. 이거는 다 글자로 적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자율동아리 앞으로 빠지긴 하겠으나 이런 창체 쪽에서 뭐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공식 동아리잖아요. 그래서 동아리 반장으로 체렌코프 복사와 광전자 중배관을 이용한 뮤온 검출기 제작 및 납에 의한 뮤온 차폐 효과 연구, 그다음에 우주선 뮤온의 모의공 협력, 결선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이런 논문들을 읽고 과학 전문가 되기 활동지를 공유해서 작성했다. 그리고 가상탐구 프로젝트로 이런 거를 실시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세특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창체 쪽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과학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이제 뭐를 보는 것이냐? 수학과 물리 교과에서 우수한 문제 해결 능력과 탐구 능력. 이제 이 문제 해결 능력, 탐구 능력 자체는 일단 스스로 본인이 리서치 퀘스천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여전히. 그리고 이건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종합전형전에서 가져온 건데, 이제 학업 태도라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적 호기심, 탐구 의지, 학업에 대한 적극성, 진취성, 진로 탐색 의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숫자로만 표시된 내신만으로는 이제 이런 최상위권 학교에 가긴 어렵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생활 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학업 관련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독서 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자기소개서를 통해 책을 배출한다. 그래서 여기 실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고창체는 입시에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종합평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업 능력, 뭐 자기소개서는 이제 앞으로 고3을 마지막으로 없어지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교과 학습 상황, 그래서 뭐 이수 현황,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 중시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죠. 교과 성취도, 이게 이제 내신이 되겠죠. 그다음에 교과별 학습 활동 및 과제 수행 내용, 이게 이제 교과 세특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취에 계속 본다고 되어 있고요. 학업 태도 면에서도 한번 본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학업의 소양 쪽, 여기 흔히 말하는 인성이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다 무엇을 통해 표현이 되어 있다? 생활기록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항목 중에서 그 7번에 도서 목록에 들어간 독서 활동은 빠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어차피 지금 그 한 4년 전부터
그게 저자와 책 이름만 적기 한 다음부터 어차피 사실상 중요성은 거의 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자와 책 이름만 있는 거 봐서는 진짜 그 책을 읽었는지 아니면 그 책을 읽고 얘가 뭐 정말 의미 있게 뭘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책 자체가 거기 들어가는 건 중요하지 않고 책을 바탕으로 한 활동이 뭐 자동 몽진에 들어가거나 과목 세트 쪽에 들어가거나 이미 그런 식으로 한 5, 6년 전부터 트렌드는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서학부 자체가 빠졌다고 그러면 아 이제 고등학생 세계교육 필요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 역시 입시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죠. 아울러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줄어서 내지는 이제 생기부가 덜 중요해지면 어쨌든 내신이 더 중요하니까 특목자사 합격자가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뭐 주로 이제 사실은 내신학원 베이스로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실제로 이제 작년과 재작년을 보면 네,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오히려 특목자사 합격자 수가 뭐 미미한 수준이나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고요. 정원은 줄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추천 전형 중에서도 내신을만 간다는 추천 중에서도 사실 서울대 지교는 처음부터 학종이었고요. 서류를 동시에 보는 그다음에 이제 흔히 학생들이 많이 목표로 삼는 고대학교 추천 같은 경우도 네, 교과 80%에 서류 20%를 보죠. 근데 이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해당 학과 쪽으로 전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내신이 와도 붙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내신들은 다 좋으니까요. 아이들이 편차가 없이. 그리고 이제 올해 경희대에서도 교과에다 서류를 좀 더 보는 형식. 또 뭐 동국대 같은 경우도 사실상 교과 반영 과목을 조정함으로 해서 이제 내신 자체는 변별력이 거의 없어졌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아무리 교과 전형이 늘어났고 교과 전형으로 갈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생활이롭고 서류 준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총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좀 기재 매뉴얼 한번 보겠습니다. 세트는 대체 무엇을 어떻게 쓰라는 것이냐.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건 이제 올해 2022학년도 생활기록부 기재 매뉴얼 교육청에서 배포된 자료를 제가 일부 발췌한 겁니다. 두 가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그래서 이제 뭐 수업 태도 같은 게 여기 나오는 거죠. 자기 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지금 자꾸 연구 보고서 없어졌다, 소논문 뭐 빠졌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 명칭 그대로 기재가 가능한 과목들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공학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이런 과목들은 보고서란 이런 표현들을 심지어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세팅에서도 보통 발표나 아니면 뭐 짧은 그런 이제 활동지 형태로 보통 기재들을 해주시죠.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기재 매뉴얼이니까 뭐 제가 다 살펴보진 않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 건데 집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 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한다. 이런 말씀들 하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세특 설명 드리면서 이런 거 있으면 좋습니다라고 하시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안 써주세요. 내지는 뭐 써달라고 가져갔는데 안 된대요.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써달라고 가져가면 안 써주시죠. 예, 그거는 선생님의 고유 재량이기 때문에 안 써주시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 수행평가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수행평가를 뭐 그냥 단어 시험 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수행평가 자체가 이제 실시된 형태가 한 9개에서 10개 정도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뭐 카드 뉴스일 수도 있고 뭐 토론일 수도 있고 뭐 감상문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때만 다른데 그러면 그 수행평가 주제 자체를 본인이 지망하려는 학과랑 연관된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냥 뭐 아무거나 요즘 가위바위보 졌어요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수행평가 자체를 본인이 원하는 쪽 작성을 해봐야 그래야 이제 근거 자료가 있고 이거는 실제로 이걸 토대로 활동을 적어주시니까 유용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수행평가 다 끝난 다음에 오늘 학기 말에 뭐 내일까지 뭐 확인해라 이랬을 때 갑자기 수업 시간에 하지도 않았고 수행평가도 아닌 내용을 들고 가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보통들 이제 마지막에 특히 이제 3학년들 같은 경우 1학기 막 끝나고 막 지금들 들고 와서 뭐 어떻게 하면서 막 한바탕 난리 치렀는데 그럴 게 아니라 학기 초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 여기 1, 2학년들이 듣고 계시다면 이제 뭐 연말에 보통 기재를 하니까 12월이나 1월까지 그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죠. 제가 이번 학기 2학기에는 어떤 과목이 있고 그러면 수행평가가 보통 이 전년도 선배들 걸 보면 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떤 형태로 뭐가 나왔으니까 무슨 주제를 할지 지금
좀 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직후에 보통 수행 쏟아지잖아요. 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그때 제깍제깍 해가야겠죠. 미리 아이템을 잡아놓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여름방학에 많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2학기 설계를 하는데 그 2학기 설계를 할 때는 2학기 어떤 과목이 있고 거기에 수행평가를 뭘 해갈지를 같이 좀 미리 정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수행평가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주제를 잡으셔야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일단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수상 무슨 상을 탔다는 건 당연히 쓸 수 없고요. 근데 무슨 활동에서 혹은 뭐 무슨 영역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임 정도로 써주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예전에 많이 썼었던 뭐 도서출간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거죠. 자율탐구 활동 작성 연구 보고서는 기재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이제 기재할 수 없죠. 이렇게 본인이 알아서 해온 거는 수행평가로 나간 건 얼마든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이제 뭐 영재반이나 이런 것들이 기재는 할 수 없죠. 네, 그럼 이제 실제 샘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제목을 좀 못 고쳤는데요. 어쨌든 통합과학 쪽이 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모형 제작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 볼 수는 없고 밑줄 치거나 볼줄 치만 볼 텐데 싸울 수 있는 거북선 재현이라는 표현에 맞춰서 주제에 걸맞게 내부의 높은 호병 공수를 5m로 만들어 초벌국에 맞춘 식으로 제작을 했다. 이제 모형 제작한 얘기가 일단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특강의 비문학 지문에 언급된 조선에서 악기를 만든 3분 손익법에 대해 추가로 공부함. 보통 이건 사실 3학년 세트 기재 방법들이긴 하죠. 이제 수특이나 수안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어쨌든 본인이 필요한 쪽을 연결시켜서 뭔가를 좀 활동하라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밑줄좀 보면 이후 동양의 과학자를 더 공부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는 과학 분야 UCC를 제작을 했는데 다이어트 효과적인 운동을 주제로 생화학적 원리를 분석을 토대로 작성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과학 UCC 제작도 이쪽 과학부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과학 철학 과목에서 인쇄술에 관한 내용이 큰 흥미를 느껴서 인쇄술 발달로 가장 큰 혜택은 책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을 갖추게 된 기존 지식인층으로 기술 발달 혜택을 느끼게 되었다. 이 내용은 이제 아마도 이제 그 문과 학생이 통합과학을 듣고 적은 내용이라고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인쇄술 발달 자체는 이제 친구라면 뭐 미디어 쪽이나 아니면 뭐 쪽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보통 이제 과학 과목 자체는 이제 인문계나 문과 친구들 좀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버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본인의 전공 쪽으로 끌어갈 수 있겠죠. 자, 이제 물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리랑 약간 산업을 결합시킨 형태인데요. 미래 기술의 세계에 대한 모든 발표 수행평가에서 우주항공기술팀의 일원으로서 로켓, 위성, 우주정거장 및 왕복선 등 다양한 우주항공 기술을 조사하고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실제 운영 중인 나로호에 대해 조사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물리 쪽, 과학 쪽에 나오는 거랑 해당 산업을 연결시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뭐 이게 이제 가장 뭐 전형이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T를 바탕으로 전기 자동차를 주도하는 테슬라와 앨런 머스크의 조사에 발표했다. 특히 스페이스X 추진 중인 튜브 트레인의 물리학적 원리를 설명하며 실용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SF 영화의 장면 등을 활용해 부부들의 이해를 돕는 등 발표 역량도 탐했다. 이제 스페이스X라는데 발표 방법에 있어서 SF 영화를 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또 경영자로서 펄스트 펭귄의 면모를 과시 중인 머스크를 높게 평가해 21세기 CEO의 모델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는 약간 아마 경영학과 쓰는 학생들이 약간 좀 그쪽을 좀 엄두에 두고 뭐 기술 경영 이제 이런 과들이 좀 있죠. 이과 학생이 넘어 들어오는 그런 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좀 쓴 샘플들인데요. 기체 운동에 대한 이런 내용을 써서 이제 증강 현실과 특수효과 전문가에 대해 직업적으로 알아보고 흥미를 보이는 친구들에게 상세히 조사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은 사실 이제 창체에 뭐 진로 탐색 보고서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세트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 그룹 원과 그룹 모둠 원이겠죠. 모둠 활동했을 때 그룹 원과 함께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출했다. 전력과 전기에 관한 기술 중 무선 전력 전송, 요새 무선 충전기 있죠. 그다음에 전력 결합기, 스마트 그리드, 가시광 통신 각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실은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건 별로 안 좋은 방식이긴 합니다. 학생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런 거 했다는 것만 나오지 이거 하나하나의 내용이 뭐고 퀄리티가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 이렇게 써주시고 근데 그중에 특히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서술이 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뭐 시마나 또레멘토링 간 건데요. 수업 중 배운 만류 인력의 방식을 유도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명령어를 입력해 그래프를 통해 만류 인력을 시각화해 표현했다. 시각화를 했나 봐요. 또 상대성 이론에서 길이 수축, 시간 지연을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고자 뉴턴의 만류 인력과 아인슈타인 중력을 비교 분석했다. 그래서 약간 뭐 수업 중 배운 거에서 한 단계 더 디벨롭 시킨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것까지 적어주셨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처럼 써주시기도 하는데 과제를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예습을 해오는 성실함을 지녔다. 또래 학습 멘토링에서도 멘티의 수준에 맞춰 각종 물리 개념을 실생활에 이에 맞게 활용했다. 아니 이런 건 아까 보셨다 약간 인성면에 좀 강조된 세팅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뭐 대체로 어쨌든 최상위권에 가는 친구들은 인성적인 면에서 문제를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학습 콘텐츠 쪽으로 초점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물리까지 봤고요. 네, 화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아까 말씀 잠깐 빠뜨렸는데 중간중간에 뭔가 궁금한 점이 떠오르시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DM 형태로 주시면 제가 뭐 상황을 봐서 바로 답을 드리든 뒤에 몰아서 답변을 드리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하죠. 자, 화학의 원투였는데요. 자, 암모니아 합성과 하버-보쉬법의 정의와 의의에 대해서 조사 탐구하고 하버와 보쉬 과학자의 역사적 배경과 이념의 차이, 생애에 대해 발표했다. 뭐 제가 이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화학 세탁 중에 하나죠. 중화 반응에서 실험 기구를 정밀하게 다뤄 부피를 측정하고 지시약을 사용해 산과 염기의 농도비를 계산했다. 저희 활동 하나, 활동 둘 넣었고요. 분자의 구조와 특성, 압존 효과, 유전자 분급 현상에 대해 탐구를 했다. 거시적 차원의 현상이 아닌 극성과 쌍극자 모먼트의 원리가 실생활 다양한 분야 활동의 기능을 파악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좀 한 3개 정도, 3개에서 4개 정도 적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아까 보고서의 제목만 써주신 것처럼 별로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차라리 좀 하나에 대해 깊이 있게 써주시면 좋겠고 이왕이면 여기서 그러면 실생활 다양한 분야 어디랑 어떻게 연결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연결죠. 그래서 뭐 이제 완벽한 세부 특기사항이라는 거는 뭐 본인의 활동이 있고 태도가 드러나고 뭐 평가자의 평가가 들어가고 이런 어떤 공식이 있긴 하지만 매뉴얼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목표는 구체적인 겁니다. 좀 디테일하게 이 학생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오른쪽입니다. 발표 수업 시간에 엔트로피의 정의, 엔트로피의 확률적 개념 및 실생활 활용에 조리 있게 발표해 중정적 평가를 받았다. 자, 발표죠. 이게 다 수행으로 하는 거죠. 증기 압력을 소재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일상적인 현상들을 과학적 원리로 분석하는 데 능숙하다. 이제 보고서가 들어가 있고요. 실험에서 기구와 장비를 능숙하게 조작하고 조원들을 격려해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왕이 무슨 실험인지가 좀 나오면 좋겠죠. 글자 수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냥 이것저것 그거 써주시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를 좀 디테일 써주시기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세특을 500자로 간주한다면 약 2가지 활동 정도가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3가지 이상 되면 이제 나열되게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화학 심화로 가겠습니다. 수업 집중도가 높고 이론의 핵심 개념 파악에 능하다. 교사로서의 평가자의 관점이 드러난 거죠. 화학 교과서를 차분히 읽으면서 호기심이 생긴 내용이나 새로운 개념은 자기 주도적으로 심화학습을 실시했다. 특히 기체 압축 인자가 1보다 크거나 작은 이유, P 이상 용액이 이상 용액에 비하여 양과 음의 편차를 갖는 원인을 이해하고 쉽게 풀어 설명해 인상적이다. 이제 요 밑에 뭐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학생이 화학에서 보였던 특성을 좀 써주시고 있어서 앞에 것보다는 이제 조금 저희가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화학 이론을 숙지하고 실험 결과를 잘 해석함, 수업 시간 중 노벨 화학상 추천문을 읽고 녹색 화학을 심화학습했다. 특히 올레핀 부분에 의해서 촉매의 의의를 깨달아 키랄 합성과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해 추가 탐구를 진행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진행해서 뭘 어떻게 알았는지까지 써주셨으면 좀 더 만족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다음, 화학 효과에 대한 탁월한 재능과 관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창의성, 독창성, 응용력 등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였다. 화학 관련 부문으로 진학해 실력을 키우고 많은 경험을 쌓으면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려 확신한다. 사실 뭐 이렇게 써주신 경우 최근엔 좀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그냥 평가만 해놓으시면 사실은 이제 약간 근거가 부족하죠. 대체 이 학생이 무엇을 했고 어떤 역량을 보여줬는지 그런 부분이 더 써주시는 게 그냥 이렇게 일방적인 칭찬보다는 좋았을 것 같고요. 화학 시간에 나일론 합성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염화 아디프산 용액이 담긴 비커에 물에 녹인 헥사메틸렌디아민 용액을 흘려보내자 두 용의 용액이 더블로 형성되면서 섬유과학에 대한 흥미는 더 커졌고 꼭 진학해서 섬유과학 특히 섬유와 소재 분야에 심도 있는 공부를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진로로 가더라도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게 좋겠죠. 네, 굳이 뭘 했고 그거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서 여기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런 세특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어떻게 쓰느냐는 사실 선생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이제 대체 어떤 아이템들을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수행평가에 미리 아이템을 좀 잡을지 그런 것들을 보시라고 지금 제가 쭉 같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생명으로 가서요. 생명과학 시간, 근수축 원리를 배우면서 접한 대표적 노인성 질환이 파킨슨병을 소재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노인 질병은 신체적인 치료에만 국한되면 안 되고 환자가 고독감을 느끼지 않게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건복지 정책 중 돌봄 종합 서비스와 같은 해결책을 모르거나 부양 의무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인들의 사례를 접하며 개선을 다짐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이제 보건복지라고 뭐 약간 뭐 인문계 학생이 좀 느낌도 나기는 하는데 뭐 많지는 데 있습니다. 이제 심리학과나 뭐 이제 이쪽을 좀 쓰려고 생명을 선택하는 친구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본인의 이제 어떤 요 활동 자체를 통해서 아니 보고서 제출했어요가 핵심이 아니라 뭐를 깨달았는지가 잘 쓰여 있는 것 같고요. 양파세포의 염색과 현미경 관찰, 바나나의 DNA 추출, 액체 질소로 아이스크림 만들기, 국립과학관 견학 및 체험 등에 적극 참여하고 학교 축제 때 과학버스 운영에도 기여했다. 특히 토끼 해부 실험에서 생명우를 윤리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지시약 제조 과정에서 실험실 규칙의 중요성도 배웠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실험 활동이 이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수업 시간이 진행된 실험 이제 보기에 대해서 이제 뭐쭉 이제 어떤 실험을 했는지가 나와 있고 이제 특히라고 부분에서 이제 이런 예를 들어 써주신 면에서는 조금 더 그래도 이제 노력을 좀 해주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생명과학을 다룬 문학 작품을 통해 과학 이론이 현실에서 구현된 양상을 추적 분석했다. 특히 기억 왜곡과 PTSD 현상을 배운 후 더 기버와 유사성에 집중해 기억과 감정의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고민을 했다. 의상호 스트레스 치료법의 방법으로 기억과 감정 사이 연결고리를 제거하는 것처럼 소설 속 기억의 조작이 긍정적으로 살아낼 방안과 접근을 제시해 급을 모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융합적인 면모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의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의대는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인문학적 소양이나 문과적 그런 자질도 좀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약간 문학 작품과 엮어서 일부러 잡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나름 차별화도 될 거고 그쪽 이제 이과 학생들 중에서는 자, 문학, 철학, 역사적 소양의 응용학문의 결합, 인간의 사고 과정을 다학문적 연구하고자 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뇌과학이나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인지과학 캠프에서 언어심리과학의 연계를 접하고 인문학 특강에서는 생명공학의 도가 철학과 과학 철학 방철학의 흥미를 느꼈다. 이후 철학과 뇌과학을 융합 개인성에 대한 발표에서 생각을 위한 생각, 성격의 산생 등을 읽으며 인간의 사고 메커니즘을 탐구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심리학이나 뇌과학, 뭐 이제 아니면 이제 뭐 신경외과, 뭐 이제 그쪽이 신경과 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쪽으로 잡아서 쓴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워낙 생명 세특은 뭐 이제 의대 설명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지구과학 가겠습니다. 이 지구과학은 이제 상대적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제일 낮은데요. 뭐 역시 교육 UCC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3명의 팀원이 프톨레마이오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중 학자를 한 명씩 분담해서 묘사한 다음에 이론 설명과 함께 학자의 핵심 에피소드를 콘티로 짜서 지략했다. 그래서 이런 교육 UCC 형태도 이제 통합과학에서 보신 것처럼 들어오기도 하고요.
지구계의 상호작용을 학습한 후에 그레이트 블루홀에 관해 조사해 카드 뉴스를 정리해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을 설명했다. 한반도의 주요 관광지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은 어느 관광지인지 좀 적어주시면 좋겠죠. 보이는 지형과 지질학적 현상을 학습한 후 퇴적 지형과 탑본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지질 명소 안내판을 제작해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이제 뭐 그레이트 블루홀이나 요건 이제 지구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제 뭐 한반도의 지질학적 현상을 탐구하는 세특이나 수행 평가는 꽤 많이들 하는데 각자 하는 지역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냥 여기에 구체적인 지명 하나 적어줌으로써 차별화된 세특이 가능하겠죠. 다음에 이제 네, 듣고요. 죄송합니다. 자, 판의 경계를 배우면서 발사형 경계에 속하는 아이슬란드가 언제나 갈라지는 예측에 흥미를 느껴 다큐멘터리 시청 후 소감을 친구들과의 그룹 토에서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룹 토의 발표를 하는 수행평가를 냈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템을 잡아간 거예요. 열점에서 만들어진 화산섬의 배열을 파악해 판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원리를 근거로 임의의 화산섬의 이동을 예측하는 예상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뭐 사실 뭐 지진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 좀 주기적으로 시사적으로도 나오잖아요. 화산 활동이라든가 이런 좀 그런 시사와 좀 결합될 수 있으면 좀 더 개성을 가질 것 같고요. 그다음 지구 내부의 구조를 밝히는 과학적 탐구 방법 흥미를 갖고 공부했다. 같은 화학 조성이어도 특징이 다른 동질 이상의 광물들은 원자 간 결합 구조가 다르기 때문임을 이해하고 동질 이상과 탄소 동도체 주제로 탐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탐구의 내용을 좀 상세히 적어주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설명회로 전달드릴 내용이고요. 프로그램 몇 가지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광고 말씀 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저기 하나 순서가 프로그램 왔네. 여기 하나 빠졌네요. 네. 그다음에 과제 연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걸 내가 설명을 못 드렸네요. 자, 그래서 이제 과제 연구는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뭐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제목까지 쓸 수 있는 이제 약간 그 과목으로 돼 있죠. 그래서 뭐 쭉 이제 아두이노와 입출력 장치를 이용한 피지컬 컴퓨팅 뭐 등등등 쭉 나갔는데 그래서 주제 선정부터 연구 계획 수립, 연구 수행, 결과 발표 이르기까지 창의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빛 센서, 소리 센서 등을 활용해 자습 도우미를 발명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자습 도우미라는 아마 뭐 그런 뭐 기구나 기계로 보셔야겠죠. 그것들을 활동한 내용들 그래서 써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시 이런 동질이상 탄소 동서체 그런 내용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일단 지구과학 뒤에 이어진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안내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함께 하신 설명회는 요 생기부 웨비나 시즌 2입니다. 그래서 시즌 1 때는 제가 일단 그뭐 학과나 계열별로 좀 모아서 보여드렸고요. 이제 요 시즌 2에서는 항목별로 좀 나눠서 쭉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중에 과학을 보여드렸고 여기 상반기 설명회가 거의 지금 8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텐데 뭐 스펙과 면접은 전형별로 살펴보는 거고요. 뭐 이제 오늘 고교 선택 관련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독서만 따로 모아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IC는 일단 끝났고요. 그래서 혹시 지나간 설명회 중에 미처 놓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잠시 후에 말씀드릴 제 입시 밴드에 들어오시면 일단 지나간 설명회 영상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좀 이렇게 한 두세 달 시차를 두고 올리니까 거기서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반기에는 또 다른 설명회로 아마 추석 후부터 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광복절 특강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고3들 혹은 이제 뭐 N수생들 대입자소서 1+1 특강 그래서 현강 한 번, 메일 피드백 한 번으로 해서 초안을 가져오면 완성시켜주는 또 초안이 없으면 초안을 같이 쓰는 그런 수업이고요. 8월 15일 월요일 오전에 진행합니다. 요거는 지금 오늘 설명회 하고 있는 퍼스트인 학원으로 이제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강의는 제가 하는데 대면 첨삭이나 멘토링은 그 저희 멘토들이 합니다. 그래서 멘토 이제 수강 인원이 확정이 돼야지만 멘토진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최대한 빨리 하셔서 아마 금요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것 같아요. 목요일이나 그래서 빨리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고입 자소서도 이제 1+1으로 합니다. 지금 뭐 또 외부 국제고 좀 말이 많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현강 한번 메일 피드백으로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지망하는 고교 현재 거기에 맞게 아이템 탐색하고 생기부 경쟁력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8월 25일 오후에 이거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퍼스트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각종 여름 프로그램 지금 뭐 면접반이 일단 있고요. 면접반은 아마 뒤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좀 사연반, 연구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8회 중에서 4번 진행됐고 4번 남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오셔서 어쨌든 그 뭐 여름방학은 사실상 다음 주에 끝나지만 원서 접수 때까지 어쨌든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능 공부에서 바빠질 테니까 그때 면접반 보내주시고요. 토요일은 퍼스트인에서 하고 있고 일요일은 A프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면접반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뭐 한창 자소서들도 쓰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뭐 배치 컨설팅이나 뭐 지금 생기부 에디팅은 거의 끝났을 것 같고 자소서 이제 관련 뭐 활동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올해는 자소서가 뭐 하나 쓰는 친구부터 뭐 5개 쓰는 친구 거의 다양해서요. 일단 저한테 좀 문자를 남겨주시면 네, 뭐 적당히 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같이 의논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3이나 일생 자소서도 지금 일단 뭐 쓰셔야죠. 지금 뭐 뒤늦게 결정하셨으면 그런 거 있으니까 오시고요. 그다음에 뭐 고입 관련해서는 아까 보셨던 거 오픈반이고 일단 고입도 일단 선택하는 고입 선택 컨설팅 60분 자소서 면접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문자 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고3 프로그램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입시밴드 제 왼쪽에 있습니다. 송행기 메뉴 큐레이션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여기에 뭐 지나간 설명 영상도 있고 자료도 제가 거의 뭐 상반기에는 이제 하루에 하나씩 올렸는데 최근에 제가 조금 이제 일이 많아서 하루 걸러 하나씩 올라가고 있고 또 여기 이제 송민호 선생님 저랑 같이 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요분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가입을 해주시면 아마 남은 입시 기간 동안에 여러모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내용 이 정도였고요. 광복절 특강이 가장 임박해 있으니까 좀 많이 자소서 특강들 대입 고입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면접반 개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일단 저한테 좀 문자로 문의를 주시면 네,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으로 혹은 DM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오늘 일단 생기부와 뭐 과학이란 키워드가 걸려있긴 하지만 이거 외에 뭐 입시와 관련 전반적인 질문들이라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학기에 잘 안 나왔던 과목 내시는 당연히 2학기에 올리면 좋죠. 근데 그게 뭐 상승세기 때문에 뭐 특별한 혜택이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1학기 합쳐서 내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게 뭐 기본적으로 내시는 다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1학기에 떨어졌다 안 나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2학기까지 이제 같이 올려주시면 어쨌든 네,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이거 뭐 영상 자체는 한 두세 달 후에 또 링크 걸려서 보실 수는 있는데 이제 저랑 뭔가 질의응답이 가능한 건 따로 상담 신청 안 하시면 쉽지 않으니까 뭐 이런 거 질문을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감 없이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신 과목 선택하고 꼭 뭐 저기 수능 과목 선택은 일치할 필요 없고요. 음, 이제 지금 이게 지금 고2들부터는 서울대학교가 그 이수 권장 과목이라는 리스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좀 표준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보겠다는 것이고 수능에서 무슨 과목을 선택하시느냐는 이제 상관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도 투 과목이 필수였다가 이제 풀렸기 때문에 네, 내신에서 선택하는 과목은 네, 당연히 이제 학종을 염두에 둔 거고요. 수능 선택 과목은 이거랑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이 국제학부를 가는 친구들이 환경 쪽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환경 문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국제적인 공조가 안 되면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뭐 후쿠시마 관련된 뭐 폐수, 원전 폐수를 방류한다. 근데 이제 뭐 한국 혼자 아무 난리쳐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뭐 중국의 미세먼지 문제 같은 경우도 예, 한국 혼자 해봐야 소용없는 거. 이런 문제들이 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자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내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국제적인 환경 이슈를 다룬다면 당연히 국제학부 쪽 활동으로 볼 수 있겠죠. 최저, 그죠. 최저를 볼 때는 그냥 그 숫자만 보는 거죠. 그게 뭐 지구과학으로 맞췄는지 물리로 맞췄는지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살짝 무슨 말씀 이해를 못했었네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제 전화번호 아까 알려드렸던 것처럼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문자 남겨주시고요. 다른 질문은 더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